네, 안녕하세요. 러브앤대화 코칭 편지의 이정현입니다. 연인들의 대화 코칭. 네, 어찌 보면 우리 연인들 사이에 좋은 말을 주고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서로 엉뚱한 말이 나가거나 또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소통과 공감의 기본 원칙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 영역, 이때는 서로가 다 기분이 좋을 때예요.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좋을 때죠. 이때는 대화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지금 불안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해요. 이때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죠, 그렇죠? 예. 또 상대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케이스를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법에서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골치 아픈 옳고 그른 시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아니라 욕구 실현에 장애가 일어난 상태 또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남편이 연락도 없이 밤 12시경이 돼서야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짜증난다고요? 네, 이 왼수가 그럼 벌써 그런 말이 네, 걱정이 되신다고요? 네,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겠죠. 네. 자, 이런 상태라면 아까 우리가 대화법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있었죠. 문제가 없는 상태, 나한테 문제가 있는 상태,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상태.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상태일까요? 손들어 펴봅시다. 나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자, 두 번째,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손들어 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좋습니다.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자,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용하기 힘들겠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걸 수용이 안 돼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거는 누구죠? 아내죠. 그리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상태죠?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남편이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어지면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는 누구의 욕구죠? 아내의 욕구예요. 근데 누구 욕구가 지금 장애가 일어난 거죠? 아내의 욕구가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화법에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상태로 정의를 하는 거 아니 아내가 문제가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는 정의가 됩니다. 대화법의 정의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도움을 줘야 할까요? 요청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늦었어? 뭐 하다 늦었어? 요청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청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 내가 걱정도 되고 화도 났어요. 다음부터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어지면 연락 좀 해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수용이 되지요? 예, 분명히 똑같은 표현법인데 앞에 거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빠졌는데 뒤에 거는 아내의 욕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 전달법 또는 영어로 하면 I 메시지라고 합니다. 왜 이걸 나 전달법 I 메시지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관찰, 느낌, 욕구. 예.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관찰, 느낌, 욕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관찰, 당신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 욕구가 뭐죠? 느낌이 뭐죠? 나는 화도 나고 걱정도 됐어요. 욕구는 뭐예요?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어지면 연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I 메시지를 왜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 가장 중요한 건 I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느낌을 표현하려면 내가 주어가 되지 않으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어.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니까 10분입니다. 남편이 키가 한 185, 굉장히 크죠. 이 여집사님은 아주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호리호리해요. 근데 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가끔 술 먹고 들어오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화를 내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이 소뚜껑보다 큰 손으로 애를 때리는 거예요. 애가 다칠까 봐서 걱정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화법을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래? 그러면 애들이 아프잖아. 어떻게 I 메시지 같아요? 나전달법 같아요? 아니지요. 남편의 화를 더 돋궈줍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관찰. 당신이 술 먹고 화를 내면 난 무서워요. 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서부터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느낌만 표현하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술 먹고 화내면 난 무서워요. 당신이 애들을 때리면 다칠까 봐서 걱정돼요. 느낌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될까요? 일단 하세요. 그리고 상담이 끝났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교회로 강의하러 갔는데 그 여집사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남편이 내 얘기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느낌입니다. 느낌. 여러분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운전을 갖다가 그 막 100km를 달려야 되는데 120, 140 막 밟고 달리면 여러분 어때요?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여보, 자기야 나 불안해. 이렇게 아니면 오래간만에 드라이브 나와서 너무 기분 좋다. 근데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빨리 달리니?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이 이야기는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 너는 운전도 못하면서 스피드만 내니? 이렇게 들려요. 그럼 더 화가 납니다. 그래 나 스피드 광이다.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초보 운전 딱지를 제가 많이 봤어요. 초보 운전, 완전 초보, 진짜 초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나게 본 것은 가만히 놔두면 초보지만 화나면 람보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요. 진짜 제가 재미나게 본 것은 답답하시죠?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밑에다가 나는 미치겠어요. 그 미치겠어요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내 초보 시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그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차선 변경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왔던, 그래서 회사에 늦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중요한 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느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오해와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조그마한 마티즈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가족이 마티즈로 우리가 그 영화를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제 아내가 오른쪽에 앉고 뒤에 아들이 앉고 그 뒤에 저희 딸이 앉았습니다. 나가는데 좌회전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소형차다 보니까 아내가 조금 앞으로 앉으니까 왼쪽은 보이는데 오른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센스 없는 예편네 같으니라고는 답답하고 당황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같이들 외식하러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참아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내랑 외출하다가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내는 쌤 썼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관찰. 우리 차가 소형차가 돼서 그런지 좌회전할 때 당신이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아 있으면 오른쪽이 안 보여. 관찰이죠. 느낌. 답답하고 당황이 돼요. 욕구. 다음서부터는
좌회전할 때는 고개를 숙여주든가 오른쪽을 봐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 맞아, 내가 전에 운전하는데 당신이 옆에서 멀대처럼 앉아있어. 얼마나 화가 났다고. 아내는 여태까지 나를 멀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왜 여자들은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낚시꾼들이 거의 남자죠. 놀고 있는 거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로댕이 아마 여성을 조각하면 말하는 사람을 조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방 안에서 막 뭘 강의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아내가 밖에서 거실에서 여보 놀고 있지 말고 이거 좀 와서 도와줘.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단 억울했어요. 두 번째,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화도 났어요. 근데 지금 아내는 나를 갖다 화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보 뭘 도와줄까 하면서 여기 내가 청소기 돌리고 있으니까 걸레질 좀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레질했어요. 걸레질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이미 아내가 특별한 일이 아닌데 얘기했을 때는 습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얘기하는 게 좋겠다. 다 끝나고 커피 한잔 할 때 여보 좀 전에 놀고 있지 말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강의안을 작성하고 있었어. 관찰. 내 느낌은 화도 나고 그리고 억울했어. 욕구. 다음서부터는 놀고 있지 말고라는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하니까 내일부터 아침밥 해줄게.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아침밥이 나오는데 고래밥, 인디안밥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이메시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상대한테 문제가 있을 때, 상대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건데 제가 공감법을 간략하게 좀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이랑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전달하고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읽고 표현하는 기술이다. 내 느낌과 욕구를 전달하는 게 아이메시지죠.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읽고 표현하는 기술을 우리는 공감 또는 경청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청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여기 청자에 그 한자를 뜻풀이하면 경청의 3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귀자와 임금왕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열시자와 눈목자가 있고 하나일자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귀자와 임금왕자. 왕의 귀를 가져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 핵폭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어거지를 쓸 때가 있죠. 근데 어거지를 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 돼? 하고 말을 끊습니까? 아니면 정상 대화를 할 때는 말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들어줍니까?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 들어주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탐방하는 기사를 쓸 때였었는데 어느 가정에 가니까 행복하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러 갔는데 그 남편이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여기서 영업하는 사람 알겠지만 자동차 판매 왕 정도 되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오고 저녁 12시 돼야 들어와요. 휴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초인종 누를 때 하는 기도가 비결이래요. 비결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제가 마지막 고객을 접대하러 왔습니다. 네. 아내가 마지막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의 말을 중간에 끊겠습니까? 안 끊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네. 두 번째가 상대방 관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 공주와 왕의 얘기인데 이거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읽었던 동화인데요. 공주가 5살 된 공주가 달을 따달라는 거예요. 달 못 따주죠. 근데 문제는 이 공주는 달을 안 따준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을 얻어서. 공주의 병을 고쳐내십시오. 이게 과제인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컵을 딱 가지고 정원으로 나가서 거기 보면 달 그림자가 이렇게 물 안에 보이잖아요. 공주님, 이 물속에 지금 달이 들어갔으니까 빨리 물 마시세요. 예, 어떤 분은 공주님, 내가 미국 달을 따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만 문을 꽝 쳐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서 핵심은 공주는 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주한테 물어보면 돼요.
공주님, 저 다리 얼마만 한 거예요? 저거는 손톱으로 가려지니까 손톱만 한 거야. 아, 손톱만 한 거군요. 뭘로 어떻게 생겼나요? 동글동글한 구슬 모양이지. 아, 그렇군요. 뭘로 만들었을까? 이 바보야, 황금으로 만들어지니까 반짝반짝 빛나지? 공주가 생각하는 달은 뭐였을까요? 손톱만한 황금 구슬이었던 거예요. 손톱만한 황금 구슬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공주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죠? 달 따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은 어떻게 돼요? 낳겠죠. 그 다음에 달이 또 뜨면 또 물어보면 돼요. 공주님, 달을 따왔는데 또 뜨네요. 진짜, 야, 달이 하늘에만 있니? 물속에도 있고 거울 속에도 있고 온 사방에 널린 게 달인데 내가 따온다고 지가 안 생기니? 자기 논리로 카바에 나갑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말이 됐어요? 공주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이건 싫어합니다. 입 벌리고 낮잠 자는데 파리가 입속으로 들어왔어요. 소화됐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파리가 뱃속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는 종합병원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를 가면 온다는데 내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는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동네 의원이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수박 씨를 먹으면 뱃속에서 수박이 자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뱃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뱃속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동네 의원이 공감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여기 간에 있었고요. 오늘은 위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수술해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수술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대요? 제가 입 벌리고 낮잠 자는 데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민간요법으로 다시 입 벌리고 낮잠 자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여기서 누워 주무세요. 그리고 파리는 곤충은 빛을 좋아하니까 빛을 비춰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자고 있는 사이에 간호사 보고 빨리 가서 파리 잡아오세요. 병에다가 딱 파리 잡아놓고 깨났을 때 선생님, 자고 있는 사이에 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네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게 암놈이면 알을 깠을 수도 있을 거니까 내가 구충제를 들 테니까 위하고 장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시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파리가 뱃속에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죠. 달을 따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말이 됐어요? 상대방 입장. 그래서 경청의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 마음의 눈입니다. 몽고 안에 10십자에다가 눈목자가 있었죠. 10개의 눈. 이게 몽고 안이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어린아이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 피 좀 봐 이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나 피 봤어 이렇게 대답해요? 피 보라며. 무법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막 어이없어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이 피 좀 봐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마음은 뭔가니? 그 아이의 느낌과 욕구는 엄마, 나 아파. 욕구는 뭐예요? 나 좀 위로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엄마, 이 피 좀 봐라고 했지만 너 많이 아프겠구나 라고 그 아이의 느낌을 읽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나를 인정해 준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이렇게 아픈데도 정연이는 잘 참아내네. 그 아이의 욕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나가서 뛰어놉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 공감은 3대 원칙이에요. 집중해서 상대를 잘 들어주고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라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느낌과 욕구입니다. 느낌과 욕구를 읽어서 표현해 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또 하나 해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눈초리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공손하게 먹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면서. 다 먹고 나니까 딱 째려보더니만, 당신이 싱크대에다 가르침 뱉었어? 제가 안 뱉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제가 싸웠죠. 내가 안 그랬거든?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고서 다퉜을 거예요. 근데 먼저 공감하자. 얼마나 가르침 더러웠겠어요. 많이 더러웠구나. 그래서 당신이 화났구나.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어저께 마침 싱크대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누가 더럽게 가르침을 뱉어놔가지고, 그래서 수압을 세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점성이 있어서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뜯어냈대. 정말 당신 더러웠겠다.
그리고 칭찬까지 해줬어요. 그래도 당신이니까 이것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만 금방 아내 얼굴이 확 잡히더라고요. 이게 공감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사랑의 자를 한번 봅시다. 사랑의 자는 받을 수에다가 마음심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받는 것, 즉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즉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 수용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나 전달법으로 또 아이메시지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인간은 언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특히 이 소통하는 법과 공감하는 법,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전달법을 통해서 저의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면 남편은 항상 내 얘기만 하냐고 싫어합니다. 지혜롭게 적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이들한테 나 전달법을 하게 되면,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하면은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지 얘기만 한다고, 여기 뭔가니 공감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칙이 이렇습니다. 먼저 공감을 해준 다음에 남편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화를 내요. 그럼 밥 투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밥이 지금 그 반찬이 맛이 없어서 기분이 상했군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내 얘기하는. 근데 내 딴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저도 힘드네요. 이렇게. 아이 메시지는 항상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공감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려 해봐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공감하기가 힘든 거 하니? 그분이 공감을 못 받아서 그래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공감해주고 또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는 좋은 이런 집단 상담이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 또는 공감 잘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공감을 충분히 받으시는, 연회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자신의, 사람마다 이걸 우린 단추라고 하는데요,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건드리면 아픈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치료를 좀 받으시면 잘 공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한 69%는 같아질 수가 없는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감과 소통의 능력뿐이 없다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서부터 이것을 습관화하고 훈련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헌, 장동건, 배용준, 김래원, 하지원이 있고요. 최지우, 남자 몸짱 여자 S라인을 그동안 만들었구나라고 기대하셔도 좋고요. 20kg로 두 번 하고요. 30kg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지. 그걸 20번을 계속 하면은요 팔만 아파요. 노가다팔 되는 거예요. 진짜 노동팔. 아시겠죠? 트레이너님은 왜 트레이너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이유는요 바로 어렸을 때 이 몸이 약했다는 그 왕따가 되었다는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자 살게 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너가 된 거죠. 힘들어도 힘을 내세요.